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MSCI 관련주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1년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죠. 반도체 쪽이 제일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이건 확정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경기도 회복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좀 받아야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엔 MLCC 쪽이 그 다음 주자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전기차가 되고 이 세 가지 중에서는 1, 2, 3순위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작년 1월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는 이미 충분히 상승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MLCC가 뒤따라서 이제 올라오고 있지요. 그리고 전기차는 이제 막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순서는 그대로 된 것 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이 업황이 이제 순환하는 게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가격 사이클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뭐 3분기에서 4분기 정도의 바닥을 형성하고 4분기부터 약간 턴되는 모습이라도 보이면은 올해가 진짜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2020년이 좋을 것이고 2021년에는 뭐 공급 부족 얘기도 나올 수 있을 정도다. 이유는 인텔에서 CPU 공급 부족이 문제가 돼서 각 데이터 센터에서 대기 수요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MLCC 같은 경우는 경기를 많이 타죠. 전자기기에 들어가고 이제 뭐 자동차 전기차 쪽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당장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전장 쪽이라면 IT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글로벌 경기도 안 좋았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수요가 죽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 좋았는데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 1단계가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건데 업황 개선의 기대감 그리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을 실적이 바닥 짚고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MSC 쪽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일본 쪽이 거의 과점 수준이죠. 무라타랑 뭐 다이오den이랑 TDK랑 거의 60% 육박합니다. 무라타 제작소가 34%, 다이오den 14%, 뭐 TDK 11%에서 뭐 등등해서 60%에 육박하고 요 삼성전기가 2위로 한 24%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장 쪽으로 가면은 이 IT 쪽보다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전장 부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장 쪽으로 가면은 아직 좀 약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무라타 TDK 교세라에 이어서 4위를 달리고 있다. 전장 부품 쪽이 좋은 이유는 뭐 간단한 거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보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온, 저온, 뭐 다습, 뭐 습도 이런 충격, 그리고 진동, 계속 진동이 오죠. 진동, 뭐 이런 물리적인 효과들까지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용량도 커야 되고. 그러니까 뭐 자동차용 그러니까 전장용 쪽이 최소 3배에서 10배 정도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이제 기술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용 MLCC가 이렇게 비싼 데다가 스마트폰 하나에 기존에 들어가는 게 한 800개에서 1000개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5G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한 2, 30% 정도 확대가 돼서 950, 약 1000개에서 1300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기기가 발전할수록 더 늘어나야겠죠.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뭐 전력댐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전력 소모량이 크면 클수록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MLCC가 이제 뭐 탑재를 뭐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IT 기기보다는 전장 쪽이 당연히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는 거고 앞으로 기대감이 높은 거죠. 이제는 이제 슬슬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2017년에는 뭐 월 2억 개였던 게 2018년에는 월 20억 개 이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고 올해는 월 60억 개까지 뭐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굉장한 거죠. 재작년에 뭐 20억 개에서 벌써 뭐 2년 만에 뭐 3배가 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 삼성전기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업황 회복 그리고 글로벌 경기의 회복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산에 있는 공장 전장 라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죠. 기존의 삼성전기 전장 비중이 굉장히 낮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계 뭐 1위인 무라타 제작소 같은 경우는 진작 IT 쪽을 계속 줄이고 전장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음, 뭐 각 이 진입 장벽 자체가 높은 편이에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순간 잘못되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 검증된 업체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무라타 제작소는 먼저 넘어갔고 삼성전기는 이제 막 뒤따라가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삼성전기 정도 되니까 뭐 따라가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신뢰도는 충분히 쌓여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기 부산 공장 전장 라인이 가동되면 이제 2%대 기존의 2%대에서 올해는 한 20%까지도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중국 텐진에도 이제 5,733억 투자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이번 상반기부터 양산 시작되면은 4분기 실적은 그렇게 뭐 좋지 않을 건데 올해 상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 전체적인 업황도 개선되고 경기가 회복되니까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기대감이 높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실적 같은 경우 4분기 예상 매출액은 뭐 2조 910억 정도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6% 정도로 뭐 좀 감소했다. 요 정도로 예상 컨센서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1,300억으로 이게 좀 문제가 되죠. 마이너스 48.3% 해서 뭐 크게 감소된다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안 좋을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상 컨센서스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를 충족만 시켜줘도 될 것 같아요. 충족만 시켜줘도 되고 만약 여기서 약간 상회한다라고 하면은 더 좋겠죠. 그리고 이 뭐 예상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 게 너무 큰 쇼크만 나오지 않으면은 약간 못 미치는 정도도 시장에서 이해를 할 겁니다. 살짝 조정받고 다시 가는 정도로 쓸 건데 기대감, 실적 기대감이 이번 지난 2019년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아닌 거죠. 올해 상반기 1분기부터 개선되는 게 보이면 되고요. 뭐 엄청나게 상승하지 않더라도 개선만 되면 되고 2분기 정도부터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조금씩 늘어가는 걸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작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가 또 상대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전장 쪽으로 뭐 연 한 8% 정도 매출 영업이 최소한 증가 가능성이 높다 보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말씀드린 게 요 11만 5천 원 요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돌파하면은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도 돌파하면 16만 원 정도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14만 원은 다 온 것 같아요. 1차 목표치 돌파했고 여기는 돌파되는데 빠르게 넘어가진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시면은 크게 상승이 나오는데 삼성전기는 기껏해야 11만 5천 원이다 1차적으로. 그럼 여기서 좀 바로 돌파 못하고 쉴 텐데 MACC를 먼저 공략하지는 않겠다. 반도체를 먼저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을 돌파하면 매수하시라고 했죠. 돌파하니까 보시면은 조금 더 멋진 모습, 가파른 각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지금 삼성전기도 좋은데 14만 원을 돌파하느냐가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요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 이제는 이제 수익권 전환되신 분들 많겠죠. 그리고 본전 오신 분들도 많겠고 축하드리고요. 조금은 더 가져가도 된다고 저는 봐요.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만약 14만 원 돌파 못하고 기존처럼 요 구간처럼 이렇게 뭐 횡보를 한다고 해도 조금 더 뭐 지켜봐도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해도 괜찮고요. 신규 매수는 아니에요. 대신 신규 매수를 할 거면은 최소한 12만 원 전후는 와줘야 저는 신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뭐 30%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시선을 좀 돌리고 하고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꾸준하게 작년 말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니까 뭐 최근 2달 사이에서도 이제 거의 뭐 300만 주 중후반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급등락 연출보다는 추세적으로 삼성전자처럼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멋진 모습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현재 긍정적이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사막 콘덴서라고 말씀드렸죠. 작년에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삼성전기가 움직여야지 얘는 뒤따라서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지루했을 겁니다. 삼성전기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는 가운데도 사막 콘덴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작년 9월부터 해서 계속 횡보를 했었죠. 52,000원 요 구간을 돌파 못하면서 횡보를 하면서 굉장히 지루한 모습을 보냈습니다. 대신 9월부터 해서 이렇게 12월 뭐 중순까지 12월 중순 하순까지 횡보한 만큼 힘은 많이 모아놨죠. 4개월 동안 힘을 모아놨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폭발력 있게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오죠. 그리고 조정도 제대로 안 받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받는데 옆으로 누워 있죠.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급등이 나오면 급등 후에는 이렇게 가격 조정,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슈팅성 움직임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골이 깊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현재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 밑에서 매수를 받쳐주고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0만원 뭐 전후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그리고 나서 돌파한 다음에 최근에도 44만원대에서 안 밀리고 옆에 이렇게 삼성 사마콘덴서랑 지금 비슷하죠. 요 움직임처럼 밀리지 않고 계속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파해서 또 벌써 48만원대까지 간 것처럼 사마콘덴서도 만약에 여기서 기간 조정 받고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만약에 62,000원을 돌파한다라면 또 사야 돼, 다시 사야 되는 종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72,000원, 뭐 만원 단위로 보면 되겠죠. 62,000원, 72,000원, 뭐 88,000원 이렇게 당분간은 만원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사마콘대에서는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시작인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신 시간은 좀 투자해야 될 수 있습니다. 성질 급하신 분들은 매매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모텍 같은 경우가 조금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제 삼성전기랑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후발로 들어온 업체인데 꾸준히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아모텍은 올라오면서 계속 21선을 이렇게 건드리면서 21선 터치, 21선 터치 이렇게 21선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위쪽에 상승했을 때가 아닌 조정받을 때 21선 부근에 닿으면 이렇게 관심을 천천히 가져보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10,000원 돌파할 때까지는 뭐 최소 9,000원 돌파해야지 약세 구간을 털어내는 거고, 10,000원은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얘는 뭐 MLCC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전기차 쪽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MCN 쪽으로 해서 뭐 공장 증설하는 부분으로 유상증자 받으면서 여기서 하락했는데, 이게 악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죠. 단기 부담은 되지만 장기 중장기적으로 올 때는 사업이 잘 돼서, 신사업이 잘 돼서 공장을 증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가 발달하는 뜻이겠죠. 해당 공장이 증설돼서 가동되기 시작하면은 그건 다 실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공장이 멈추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지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공장만 잘 돌아가면, 가동만 잘 되면은, 풀가동되면 제일 좋고요. 동장 가동만 잘 되면은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동안 좀 쉬었다가 이제 10,000원 넘어서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바닥권에 비해서는 좀 올라온 것 같은데 뭐 아직 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기껏 해봐야 유상증자 받기 전 가격 정도 올라온 거죠. 유상증자 받는 가격. 그 가격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 뭐 저는 돈 묶이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받고 싶은 분들은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유상증자 받은 물량은 요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 정도에 정리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만 더 들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코스모시 소재도 뭐 양호하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작년에는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좀 먼저 움직이고 했어요. 그 사마콘덴서나 이제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수급이 아예 부재했었고, 그리고 움직일 때 이런 다른 섹터와 같이 대주전자재료도 코스모신소재처럼 이제
2차 전지 쪽에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양쪽에 걸칠 수 있는 이런 테마들 두 개 같이 갈 수 있는 쪽들이 작년에는 좋았다. 순수 이제 MSC 쪽보다는 전기차랑 같이 걸쳐 있는 쪽들이 기대감 모으면서 오른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다른 종목들보다 약했던 이유는 코스모신 소재나 대주전자재료가 약했던 이유는 작년에 먼저 올라온 게 이 2차 전지 부분인 것처럼 이 연말에 안 좋았던 부분도 전기차 섹터들이 안 좋아서 조금 더 조정을 길게 받았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다. 두 가지 테마에 걸쳐 있을 때는, 두 가지 산업에 걸쳐 있을 때는. 대신 지금 최근에 전기차 올라오고 MLCC 올라오면서부터 대주전자재료 다시 강한 모습 보이고 있죠. 2만원, 18,000원 위에만 있으면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18,000원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이었고 2만원을 넘어가도 매수 타이밍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이것도 기존의 주가도 아직 다 회복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닥권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는 이런 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건 한 2만 원 돌파할 때 혹은 18,000원 부분까지 내려올 때 18,500원 이하로 내려올 때 매수를 해놓고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지금 MLC 쪽은 기존에는 반도체가 먼저 가고 그 다음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미 출발을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뭐 꾸준하게 좀 시간을 투자해 놓고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한 중기에서 중장기 정도로 보시고 계좌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내 매매 계좌가 있고 첫 번째 매매 계좌가 있고 두 번째는 중장기 계좌 이렇게 두 개 만드시라고 했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MSC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MSC 뭐 2차 전지 이런 쪽은 중장기 쪽으로 해서 분류해서 놓고 한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계좌 한번 열어보시면은 수익이 조금씩 천천히 붙어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